네, 안녕하세요. 오늘 와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저는 에임 인텔리전스의 대표를 하고 있는 유상윤이고요.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보안해서 이제 강건한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로 오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재작년부터 팀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 회사는 작년에 창업을 했고요. 대학원에서 쭉 이제 Responsible AI 관련된 연구를 하다가 이제 LLM 시대가 왔는데 그 LLM에 대해서 다들 성능 할 때 안전성 이슈가 사실 학계에서는 나오고 있었어요. 학계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아직 성능이 충분하지 않아서 아직 상대적으로 이제 관심을 덜 받고 있다가 최근에 뭐 O1, 뭐 O3, 뭐 딥식 나오면서 이제 성능은 충분히 좋아진 것 같은데 이거를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실제로 고객들한테 내놓으려니까 약간 안전성이 걱정되네 하는 것들이 이제 막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AI 보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데이터 보안이죠. 그래서 뭐 전통적으로 원래 보안하면은 딱 데이터 유출 같은 것들이 있게 되는데 뭐 학습 데이터에 사용된 데이터 같은 것들이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은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챗GPT에서도 화제가 된 적이 있고 뭐 국내에서는 가장 유명했던 사건이 이루다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민감 정보가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데이터가 뭐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안 나올 수 있지만 어덜설 어택이나 특정한 이제 적대적 프롬프트들에 대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이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보안 이슈도 있고 또 구글이 작년에 이제 모델 내놨을 때 바이어스 편향성 이슈도 있었고 또 에어캐나다에서 뭐 챗봇을 만들었을 때 그 챗봇이 또 잘못된 답변을 내놓았고 그 잘못된 답변이 실제로 고객한테 피해로 이어지면서 이제 금전적으로 또 피해를 받은 고객이 고소를 하고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뭐 워낙 LLM들이 뛰어나다 보니까 최근에는 많은 이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해킹 같은 데 사용하는 이슈도 또 생겨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트위터 같은 곳에 이제 막 제로데이 어택이다 이러면서 또 그 제로데이 어택 자체는 이제 실제로 공격에 효과가 없었지만 LLM이 생성한 그런 악의적 코드들이 또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LLM 성능이 뛰어나지면 뛰어나질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전통적인 분야에서도 LLM이 악용되면서 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영역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화면은 이제 그 갤럭시 AI 어시스턴트에 대한 화면인데 뭐 온 디바이스에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바일 폰에서 사용자들이 직접 사용하고 접하는 이런 에이전트들도 굉장히 뭐 이런 안전성이 아직 해결이 많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휴대폰 화면들이고요. 근데 이 안전성과 성능을 둘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하나의 조직에서 두 개를 다 신경 쓰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오픈 AI가 이제 재작년에 그 일리아 슈스케버랑 떠난 이유가 뭐 안전성 이슈 때문으로 가장 크게 알려져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능과 안전성이 뭐 완전히 반비례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세이프티를 중요시 여기다 보면은 성능 발전 같은 게 좀 저해될 수가 있고 성능을 신경 쓰면서 뭐 두 가지를 다 잡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세이프티만 따로 하는 저희 같은 회사들 또는 이제 연구소 국내에서도 이제 AI 안전연구소가 나왔죠.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AI 세이프티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좀 쭉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과 AI 에이전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로보틱스 같은 인바디드 폼을 가진 LLM 에이전트들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AI 에이전트다 뭐 했을 때 가장 크게 특징으로 뽑을 수 있는 것들은 첫 번째는 트루콜링 플러그인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텍스트 아웃풋만 내뱉던 생성 AI들을 가지고 가서 이제 그 AI들이 API 형태로 출력을 하면 그 API를 호출하거나 또 플러그인까지 달아서 실제 이게 인바디드 에이전트로 가면 액션까지 이어지는 그런 것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또 새롭게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뭐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또는 이제 뭐 여러 개의 LLM 체이닝을 통해서 단순히 하나의 LLM한테 질문해서 답을 딱 받는 구조가 아니라 여러 번 이 LLM 에이전트를 거친다거나 각각의 영역에 특화된 LLM 에이전트들이 서로 토론을 한다거나 뭐 비평을 한다거나 하는 식의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또 새롭게 이제 나타나는 그런 취약점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비전 랭귀지 모델들에 대한 뭐 비전 인풋을 받는다거나 또는 이제 뭐 HTML이나 마크다운 같은 어떤 스트럭처드 포맷의 인풋을 받는 이런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들 때문에 뭐 생성 AI 발전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런 영역들이 다 뭐 지금 당장 많은 곳들이 사용되고 있고 또 새로운 취약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LM 하면 이제 뭐 가장 많이 쓰는 영역이 뭐 리프레이징 해줘, 서머라이징 해줘, 뭐 요약해줘, 분석해줘 이런 것들을 많이 맡기게 되는데 그게 딱 뭐 번역해줘 이랬을 때 번역본이 과연 제대로 나올까에 대한 그 부분도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프레이징 역할을 맡은 에이전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문서, 리프레이징을 하는 문서 안에 이제 프롬프트 공격 같은 것을 넣어 놓으면 그게 막상 리프레이징이 됐을 때 이제 이상한 말이 나오도록 뭐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상한 번호로 전화를 하게 한다거나 이걸 프로세싱 하다가 뭐 에러가 떴다, 말웨어가 있다라는 식의 이제 가짜 리프레이징을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냐면은 문서의 내용을 이제 AI가 리프레이징 하고 탐지한 다음에 뭐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 AI 탐지로부터 숨기거나 또는 이제 사람이 요즘은 이제 뭐 문서 직접 읽지 않고 AI한테 먼저 던져놓고 그 결과를 읽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결과를 읽을 때 이제 이 문서의 내용과 상충되는 잘못된 내용을 알는 그런 식으로 악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이어지면은 이제 뭐 이런 전통적인 약간 사이버 보안에서 쓸 법한 것들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CSS 상에 이제 스타일로 이 글자가 안 나오게 해서 사람은 안 읽지만 또 이제 웹 에이전트들은 HTML까지 읽기 때문에 웹 에이전트들 입장에서는 이게 안 읽히는지 모르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또 나가면서 그 부분에 이제 공격을 숨겨놓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코파일럿이나 업무 보조 AI 어시스턴트들을 또 많이 쓰실 텐데 그런 것들에도 다 악용이 될 수 있어서 온 이메일에 숨어 있으면 이제 이 이메일을 요약해줘 했을 때 이제 잘못된 답변이 나오게 한다거나 하는 식의 공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작년에 나왔던 것 중에 화제가 됐던 클로드 for 컴퓨터 유스라는 이제 컴퓨터 컨트롤링하는 AI 에이전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연계를 통해서 클로드 for 컴퓨터 유스가 직접 위험한 링크를 클릭하게 하고 그 링크에서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이 들어가서 또 위험한 명령어를 실행하게 하는 이런 식의 오토노머스 에이전트들이면 에이전트들일수록 딱 시작하는 태스크만 던져주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터랙션하는 뭐 웹사이트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제 프롬프트 공격을 또 숨겨 놓으면은 실제 PC 상의 문제로 또 이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책 보실 때는 딱 유해한 텍스트 이런 식의 컨텐츠 모듈레이션의 성격이 강했다면은 이제 에이전트들 같은 경우는 이것들이 이어지면서 또 더 다양한 공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예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문서 안에다가 이제 공격을 숨겨놓고 그 문서를 AI가 읽게 한 다음에 그 읽은 AI가 공격을 당하면서 앞에 대화했던 내용들을 외부로 유출하게 하는 그런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상에는 이제 이걸 읽으면 무조건 외부 링크를 호출할 때 이런 식의 이제 앞에 대화들을 요약해서 넣어놔서 호출해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이 문서를 읽다 보면은 이제 앞에 나는 이름이 뭐고 뭐 AI 어시스턴트한테 워낙 민감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무슨 계획이 있고 이런 식의 얘기를 쭉쭉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문서 하나 읽어줘 했는데 이제 그 문서를 읽다가 인젝션 어택을 당하게 되고 인젝션 어택을 당한 거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외부로 이런 식의 앞에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가 유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AI 대화들이 유출되면 너무 딥식도 그게 화제가 됐었지만 걱정이 많죠. 왜냐하면 모든 얘기를 너무 많이 이제 민감한 얘기를 AI가 나누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또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예시였습니다. 앞에는 이제 약간 컴퓨터 에이전트나 챗봇들이 소프트웨어 상에서 플러그인을 호출하는 그런 식에 대한 얘기들이었다면은 그것들이 이제 인바디드 에이전트, 로보틱 폼을 가진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구뿐만 아니라 이제 LG에서도 그렇지만 프로덕트로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재밌는
또는 위험한 예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LLM 어시스티드 파워드 로봇한테 네가 돌아다니면서 만약에 폭탄을 터뜨려서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일 수 있는 위치를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이게 처음에는 거절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물어보면은 이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제일브레이킹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격을 가하면은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디서 폭탄을 터뜨리면 가장 효과적일지 찾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뛰어난 로봇을 만들면 그게 그만큼 악용될 여지가 높다는 예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물리적인 폼이 있다 보니까 그 위치까지 운반해라는 명령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제가 됐던 것들 중에 이런 로봇에 그 총기 같은 거를 달아서 챗GPT로 움직이게 해봤다 이런 것들이 또 화제가 됐었고요. 이것들을 왜 AI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걱정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악용한 곳이 문제가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지금은 폐지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캘리포니아 AI 법에 따르면은 AI 서비스를 만들거나 모델을 만든 사람들이 이것이 악용됐을 때의 피해까지 책임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처럼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AI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앞선 약간 전쟁 관련된 예시들부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조금은 가벼워 보이는 예시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연구들이 이런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LM 파워드 로봇팔이 있다면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떤 명령까지 수행할까? 사람을 해칠 수 있을까? 말리셔스한 행동을 해줄까? 이메일을 보내줄까? 사기를 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테스트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그냥 텍스트 베이스 챗봇들, 대화만 나누는 애들보다 이렇게 임무가 주어진, 인바디드 에이전트들이 훨씬 더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뭐가 다를까? 또 일반적인 LLM들과 생각해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나온 얘기인데, 이 논문에서는 인바디드 에이전트에 가할 수 있는 LLM 공격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컨텍스추얼 제일브레이크라고 해서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LLM에서 하던 그런 제일브레이킹 방법들입니다. 프롬프트로 그냥 탈옥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이제 탈옥을 시키는 예시고요. 이제 오른쪽 두 가지가 이제 인바디드 에이전트 혹은 이제 에이전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가장 B번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들은 딱 스트럭처드 아웃풋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대화형으로 나오면 이제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API 규격이면 규격, JSON 포맷이면 JSON 포맷 이런 식으로 딱 스트럭처드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세이프티 트레이닝 과정 중에 그 스트럭처드 아웃풋까지 고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거절을 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할 것들을 무조건 JSON 포맷으로 강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위험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예시입니다. C 같은 경우는 이제 컨셉슈얼 디셉션이라 그래서 그 질문과 답변 딱 나오는 액션만 봤을 때는 전혀 유해한 게 아닌데 이게 이제 상황과 연결이 됐을 때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예시입니다. 그림에는 이제 사람한테 독을 먹여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거절을 하다가 사람의 입에 독을 부어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예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거 자체가 이제 잘못된지 모르기 때문인데 좀 더 하나의 다른 예시로는 이제 사람을 칼로 찔러 이러면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칼을 들고 앞으로 가 했을 때 앞에 사람이 있더라도 그게 이제 안 좋은 액션인지 프레딕션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LLM 에이전트들은 모르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존의 챗봇과는 달리 이 액션이 외부 환경에 끼칠 영향을 미리 생각하면서 가야만 이제 세이프티를 고려할 수 있는 좀 더 어려운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들 모든 것들에 대한 솔루션은 아니지만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세이프티에 대한 솔루션으로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기존 사이버 보안이랑 비슷하게 레티밍이라는 거는 결국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미리 찾아내는 걸 레티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탈옥을 해본다거나 악용을 해본다거나 외부에서 공격을 해본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레티밍이라고 하고요. 그것
그래서 찾아진 리스크를 막는 과정을 이제 블루티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루티밍의 예시로는 뭐 가드레일, 노출력 필터 같은 것들을 설치하거나 또는 이제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 같은 모델 자체를 학습시킬 때 그런 적대적 공격들도 염두에 두고 학습을 시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뭐 사실 사이버 보안도 그렇지만 창과 방패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수록 새로운 공격이 나올수록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해야 되는 그런 지속적인 작업입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모델을 내놓을 때부터 사실 이런 것들을 고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제 재작년부터 레드티밍 네트워크라는 것을 통해서 외부 이제 레드티밍 하는 사람들 혹은 회사들, 기관들과 이제 협력을 하고 모델을 낼 때마다 이제 레드티밍 결과를 같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 같은 경우도 세이프티를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회사인 만큼 아예 이제 뭐 제일브레이킹 챌린지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고 현재도 열려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도 분석을 하고 논문을 내고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이렇게 이제 안전성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아웃소싱을 하냐, 뭐 이럴 정도 회사면 스스로 하면 되지 않냐라고 볼 수 있는데 레드티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양한 관점을 이제 테스트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 안에서는 회사 안에 한정된 자원과 이제 인원들이 테스트를 잘 할 수는 있지만 놓치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을 하는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세이프티와 시큐리티 신고를 받는 채널을 또 다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답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뭐 당연히 GPT의 사이버 보안적인 문제나 모델의 세이프티 자체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시로는 처음 나왔을 때는 막 기본적인 사이버 보안 공격들도 굉장히 많이 뚫렸었는데 이런 것들은 다 해결이 됐고 제일브레이킹 같은 경우도 벤치마크 점수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4.5랑 5원만 비교한 건데도 불구하고 4.5보다 5원이 이제 확 어떤 벤치마크에서는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고려를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신경 쓰지 않으면은 최신 모델들도 위험하다는 것이 딥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성능이 너무 좋았지만 딥식의 기본적인 그런 인프라 자체도 사이버 보안이 너무 안 돼 있어서 막 대화 같은 게 유출이 됐을 뿐더러 그런 지금은 이제 GPT나 엔트로픽에서는 다 막아주는 기본적인 탈옥 공격들도 하나도 막혀 있지 않았다. 그리고 50개를 테스트 해봤는데 50개의 유명한 탈옥 프롬프트를 테스트 해봤는데 50개 중에 하나도 막지 않더라라는 것이 또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프로치들을 빅테크들을 많이 취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이것들을 고려해서 세이프티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레드티밍을 자동화해주는 에임레드라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찾아진 취약점들을 해결해주는 에임가드라는 입출력 가드레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임레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사람이 레드티밍 하는 거를 최대한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AI 서비스를 출시할 때 대부분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내부 직원분들이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외부의 이제 인력들을 고용해서 테스트를 맡기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AI 성능들이 안 좋았을 때는 테스트 해보면 바로바로 문제를 찾을 수 있었지만 성능들이 이렇게 좋아지고 또 공격들도 좀 더 고도화되면서 일반적인 인원들이 찾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레드티밍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매번 그런 사람들한테 테스트를 맡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레드티밍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만큼 잘하고 또 알려져 있는 그런 탈옥 공격들이나 이런 것은 다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자동화된 레드티밍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임 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는 입출력 가드레일인데 입력을 분석을 하고 입력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파악을 미리 한 다음에 입력 레벨에서 맞거나 입력을 고려해서 출력을 검사하거나 여기에 이제 할루시네이션도 포함이 되고 기본적인 욕설이나 민감 정보 혹은 이제 저작권 같은 이슈들도 같이 아웃풋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가드레일과 레드티밍을 같이 하는 회사인데 같이 하는 회사로서 생각하는 장점은 이제 저희 가드레일을 저희가 직접 레드티밍 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가드레일만 만드는 곳들은 알려져 있는 정적인 그런
위험한 그 리스크 데이터셋을 가지고 자신들의 가드레일이 몇 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저희는 이제 레티밍, 자동화된 레티밍 도구를 가지고 가드레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공격했을 때도 이 정도는 안전합니다. 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공격들에 대해서는 다 막아주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취하는 자동화된 레티밍 이거는 저희만 취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오픈소스 툴로도 굉장히 많고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이릿이라는 연구를 위한 오픈소스 툴이 또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 LLM 공격들 같은 것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도구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것들은 상용 솔루션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사용하기도 조금 어려울 뿐더러 실제로 테스트를 해봐도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능이라는 건 이제 얼마나 LLM의 취약점을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많이 찾을 수 있는가인데요. 저희는 이제 지속적으로 또 연구로만 알려진 데이터가 아니라 2만 명이 넘는 이제 AI 레티밍 하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거기서 온오프라인 챌린지를 열면서 사람들한테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계속 새로운 공격들을 업데이트하면서 새로 나오는 최신 모델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또 가드레일 같은 경우는 라마가드 같은 오픈소스 가드레일 모델들이 많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써보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가 일단 생각보다 안 좋고 탐지 능력도 안 좋을 뿐더러 본인이 생각한 도메인에 맞추기도 굉장히 어려운, 커스터마이징이 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원하는 99% 이상의 이제 세이프티를 보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학습 방법이랑 이제 전체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메타에서 임팩트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작년에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는 게 그럼 모델을 직접 개발을 하냐 아니면 이제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진 않냐 이렇게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딱 그 서비스를 만드시는 분들이 LLM 모델을 가져다 쓰거나 파운데이션 모델의 API를 가져다 쓸 때 본인 그 서비스의 정책에 맞는 그 서비스가 생각하는 안전성 기준에 맞는 세이프티를 직접 이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미들웨어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레티밍 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스 형태로 지금도 당장 써보실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이제 저희가 고객들한테 제공할 때는 온프레미스 형태로 설치형으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테스트 항목들이나 써보고 싶은 전략들이 쭉 있는데 그 전략들을 골라서 테스트 해보고 싶은 모델의 API를 넣으면 이제 자동적으로 레티밍을 진행해주게 되고요. 그렇게 된 결과를 이제 정량 평가를 할 수 있게 비교 분석을 해주고 대시보드 형태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차이점 같은 경우는 오른쪽과 같이 항목과 전략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X축이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같은 이제 혐오 표현이어도 장애인에 대한 혐오 표현과 남성, 여성 혐오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고 또 그게 아니라 이제 사기, 저작권 이런 이슈, 민감 정보 이렇게 항목을 나누고 Y축에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테스트할지를 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우리가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물어봤을 때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강건하게 만들거나 가드레일을 구축할 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가드레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맞춤형이라는 게 결국 그 도메인의 특성을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맞춤을 하실 수도 있게 제공을 하지만 저희가 맞춤을 특별히 지금 하고 있는 영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융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의료 분야입니다. 금융권과 의료 쪽 이제 회사들 혹은 이제 기관들과 같이 협력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리스크로 존재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맞춤형 가드레일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가드레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금융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AI 관리자가 사람이 직접 이제 AI 서비스에 대한 보안을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규제가 금보원에서 제공한 그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 툴에 들어가 보면은 실시간으로 계속 어떤 프롬프트들이 또 들어오는지 또 그 프롬프트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보기 편하다기보다는 분석하기 편한 그래프 형태로 제공을 함으로써 우리 이 프롬프트가 어디에 해당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혹은 이제 뭐 문제가 없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법인 설립 기준으로는 재작년 이제 3분기에 시작을 했었고요. KT나 SKT 또는 이제 LG의 AI 리서치와도 그 엑사원 레티밍 POC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TTA 같은 국내 기관들도 이제 이 영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국내 LLM들에 대한 레드티밍 과제 같은 것도 저희 솔루션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국민카드나 우리은행 같은 곳들과도 이제 그 LLM 보안, AI 레드팀이나 가드레일까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LG CNS와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U+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에서 이제 상을 받았고, 엔트로픽에서도 그런 프라이빗 버그 바운티를 열면서 저희가 또 참여를 해서 이제 바운티 수령을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빅테크에서 열리는 챌린지들이나 대회들도 워낙 이제 관심이 많은 영역이기 때문에 빅테크에서도 꾸준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셀링 파트너들이나 연구 기관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같이 했었던 부분들로는 이제 LG에서는 LG AI 리서치 엑사원 모델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레티밍을 진행을 한번 해봤었고요. CNS와는 같이 CNS가 이제 우리은행의 AI 금융 플랫폼을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의 AI 보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플러스에서 교육용 LLM AIDT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AIDT 사업이 출시 전에 아무래도 교육 도메인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용할 텐데 그럴 때는 좀 세이프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고려해서 레티밍을 진행했고요. 익시5나 익시10 같은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혹은 이제 모바일 에이전트에 대해서도 세이프티 기준과 그것에 대한 평가를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세이프티가 걱정되신다면 생성 AI 관련한 서비스 뭐든 간에 이제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협업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에이전트나 로봇 쪽 챗봇을 넘어서서 좀 더 컴플렉스한 서비스 혹은 이제 구조 시스템을 만드시거나 연구하시는 분들도 같이 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협업뿐만 아니라 연구도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연구를 같이 하는 것도 너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